예,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제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영을 떠나서 참으로 착잡하고 그 불행한 일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윤소아 의원님부터 어떤 그 시각으로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포토라인에 서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예.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특히나 당시 정권을 갖고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예. 이명박 정권이. 예. 그런데 이제 한간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예. 정권을 지향했지 않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사과와 예. 책임 있는 벌을 받아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론 또 80% 이상이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전부잖아요. 예, 그래서 예. 거기에 응당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이재호 자유한국당 전 의원께서 MB 수사는 정치보복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자유한국당 입장도 이러한지요, 박성중 의원님. 뭐 제부터입니까? 예, 우리 예, 진수희 그렇습니다. 의원님 이재호 관계 있는데 그저 아무들 보시고. 아, 예. 우리 알았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거쳐서 이제 갈 예정입니다. 그러게. 예. 원래 그 당했다 말이죠. 우선 전직 대통령이 지금 5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네.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예. 이 관계에서 지금 최근 40년 동안 7분 대통령 중에서 5분이 나온다가 이건 참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예. 또 어떤 세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대한민국이 국격으로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착잡하다. 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예, 예. 아울러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전직 대통령, 우 대통령을 했던 자 대통령을 했던 예. 전직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나 검찰의 어떤 정치적 보복 수사, 편파 수사 예. 이런 관계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실제 법원의 판결이 나야 그 죄가 확정되는 겁니다. 예.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비사실이 뭐 20개니 몇 개니 이런 걸 어떤 하면서 유포하면서 예. 어떤 포토라인에 세워서 면박주기식 정치보복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 예. 일본 검찰은 이렇게 합니다. 일본 검찰 같은 경우 예전에 다나카 가쿠이 그 수상이 있을 때 보면은 현 수상인데도 구속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검찰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중립적이고 네. 존경을 받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또 살아있는 권력은 전혀 떼지도 못하면서 죽은 권력만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가장 큰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때문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그 개헌도 예.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된다. 네. 이런 방식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지금 뭐 앞에 있는 그 신고리 오리쿡이라든지 예, 예. 또 적폐 38개 TF라든지 이런 예. 관계가 다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희 당도 왜 자료 수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이런 것을 벗어날 때가 됐다. 예. 예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예. 뭐 나온 김에 예.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치대국 약팽소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큰 나라를 나서는데도 작은 물고기 굽듯이 조심조심해야 되는데 예. 지금 나라를 너무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개헌 이야기는 또 이따가 네네, 나눌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있겠고요. 예. 자,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신 진수희 의원님, 아무래도 가장 입장이 곤혹스러우실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뭐, 저는 마세요, 그냥. 사실 아니 오늘은 뭐 기라성 같은 현역 의원들 나오신다 그래서 좀 방청객 모드로 네.
좋은 말씀 듣고 가려고 그랬는데 첫 질문부터 좀 곤혹스럽긴 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헌정사의 이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 다시 한번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 뭐 국민 입장이기에 앞서 이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굉장히 그 송구스럽고 또 제가 그 정부에 예. 몸담았던 사람 입장에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네. 참담함도 금치 못하고요. 네. 그 이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다른 정치적인 복선을 깔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이번이 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이 유례 없이 뭐 YS나 DJ의 경우는 그 당신 본인들이 서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아들들이 또 그 줄줄이 사법 처리됐었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게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뭐 이 운영이나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제도의 문제인 탓도 크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개헌 논의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네.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뭐 객관적인 사실,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뒤섞여져 가지고 뭐 이전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이렇게 거의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네. 했다. 예. 그래서 참담하고 좀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용주 의원님, 검사 출신이신데 어떠세요? 검찰 조사 이런 흐름들을 보셨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박성종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이런 네.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절대 반대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있어야죠. 전 정부, 전 정권 때 잘못했던 거 밝혀서 처벌해야죠. 네. 잘못이 있다면.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이번 정권, 현재 진행 중인 정권에서도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정부에서 어떤 잘못을 하면은 5년 후, 10년 후라도 단죄받는다. 알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감정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만 이런 일이 안 된다고 말할 게 아니라 예. 정권이 바뀔 때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니까 조심조심 합시다. 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포토라인에서 이명박 대통령 하는 태도를 보니까 모든 국민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크게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말은 사과한다 하지만은 네. 반성하지 않는 것 같고 하는 태도 말을 보면은 좀 몇 년 갔다 오고 돈을 지켜야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예. 몇 년 살다 보면은 적자나 시점에 또 사면해주지 않겠냐. 그러면은 뭐 좀 살고 나머지 모아놓은 돈 지키겠다. 그런 의지를 강력히 표시한 것이어서 네. 이것이 단순한 처벌에 몇 년 살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전 정권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었던 모든 수익을 예. 검찰이 끝까지 찾아내서 회수하는 것. 그것이 이번 수사에 의의가 있는 거다라고 예. 합니다. 예. 특히 편파 수사 정치 보복이라 말하는데요. 제가 이제 검찰에 있어봤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편파 수사 정치 보복 의혹을 받는 수사들은 보통 유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되게 몇몇 기업들을 좀 쥐어짜기 위해서 뭐 세무조사라든지 아니면 별건 수사를 해서 관련 정권에 대한 자료를 얻어내죠.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수사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치 보복 수사다 편파 수사는 오해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번 이명박 대통령 수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자료가 계속 나와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자료들이 전 정부 청와대에 있던 자료 그리고 영포 빌딩에 본인이 갖다 놓은 서류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것을 누가 갖다 준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검찰 수사의 방식에 적법한 방식에 의한 수사인 것이지 정치 보복 수사를 볼 수도 없고 편파 수사라도 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용주 의원은 역시 검사 출신다운 박성중 의원님 예, 지금 이야기를 반론을 펴세요. 하시네요. 예. 저 그런데 갈게요. 참고로 안녕히 계세요. 저도 짧게. 예, 선거법 위반으로 한번 갔다가 예.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아 나왔습니다. 예. 검사들이 돼도 참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예.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있으면은 법원에 판결이 나면 그때 포토라인을 세우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예. 중간에 예를 들어서 무죄라든지 이런 거 예.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런 예. 차원에서 또 세계 각국이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예. 이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수사해서 발표하고 그런 나라 없다. 예, 이제 예. 우리도 선진국이 될 때다. 예.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윤수아 의원님도. 아니, 이제 말씀하셔서, 끼어들어도 괜찮았다고 하니까 이야기합시다. 아까 이제 박성중 의원님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나라를 함부로 다루고 있다. 정치보복이나 편파수사 이야기하면서. 네. 아니, MB나 박근혜 정부나 너무 나라를 함부로 해 먹어서 문제지. 지금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은 국민들한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할 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적해드리고 말이 싶습니다. 좀 심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우선 그 박용진 의원님 말씀 계속 이어주시죠.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질문이 뭐죠?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한 하도 오래 소감. 질문이 바뀐 줄 알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참담하다고 하셨는데 국민들 참담한 것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 정치보복 얘기들을 앞서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정치보복 치고는 좀 추적 사건이잖아요. 돈, 또 뇌물 받고, 예. 또 사적으로 그 권력 남용하고, 또 국고 탕진하고 이런 사안이라서 정치보복 이전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예. 이런 거는 아까 박성중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좌든 우든 어떤 대통령이든 물론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좌든 우든 이런 경우는 처벌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게 일종의 추적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박성중 의원님께서는 예를 드신 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과 관련된 재검토 사안 예. 그리고 적폐청산과 관련된 어떤 사안 이런 부분을 예를 드시면서 이 정부도 뒤가 좀 걱정스럽다 이런 뉘앙스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4대강 가지고서 문제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원외교 관련해서 지금 처벌 대상으로 올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국가정책을 시행하고 또 그것에 대한 찬반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서 형사처벌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네. 통치권의 차원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거는 통치권 바깥에 국민이면 누구나 처벌받아 마땅한 일종의 추적사건, 이거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말씀하시는 건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야 정치권이 모두 다 제도적인 문제는 제도적으로 또 어떤 개인의 문제면 또 그 부분에서의 정치적 소양을 도덕적 소양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하면서 역사적 교훈을 남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박성중 의원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명박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 없습니다. 예. 비호할 생각 전혀 없고요. 다만 정치적 편파 수사, 보복 수사로 비치는 것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특히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 예. 좀 비사실을 유포해서 여러 가지 어떤 네. 캠피주기식 이런 건 하지 말라. 그런 차원의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고리 오류콕이라든지 전체는 적폐청산 TF를 내가 문제 삼은 것은 신고리 오류키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네. 대통령의 어떤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로 했다. 네. 여러 가지 국가 원자력 안전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든지 이런 그런 걸 거치고 공론화위원회나 또 다른 걸 했기 때문에 네. 또 마찬가지로 적폐청산 TF도 법률에 근거한 어떤 처벌이라든지 이런 관련한 법률에 근거한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와 관련 없는 훈령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지고 했다. 또 청와대 지시사항으로 했다. 이런 게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 여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그런데 좀 뇌물이라든지 이런 답답한 것도 건 뭐냐면 별도 당이겠죠. 예. 박용진 의원님. 계속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피의사실 공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하세요. 저 거기 공감하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하자고요. 아니, 검찰 개혁하자고 하면 그것도 안 한다고 그러고. 합시다. 당대표신가요? 예, 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못하게 이렇게 하고. 우리도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내부 굉장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공수처도 그런- 신설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내부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또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으로 좀 정하시죠. 그래, 네, 법사위원장 좀 하겠습니다. 해줘. 이용주 의원님 지금 방금 법사위원장으로 박성중 의원님 모시라고 아니, 말씀하셨고요. 법사위원으로. 법사위원으로. 알겠습니다. 진수희 의원님, 아까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위원 지내신 점을 들어서 못맞춰서 말씀하셨는데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예. 궁금하긴 뭐 하네. 굉장히 그 유감 표명을 했고요. 네. 검찰의 엄정한 엄정하면서 공정한 수사 촉구를 했고요. 예. 그 수사 결과 이제 공소장이 또 정확하게 나오면 그거에 네. 대해서 또 그 맞는 비판과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촉구, 그다음에 지금 드러난 사실에 관해서는 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하고 있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용주 의원님.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 국민들의 80% 넘는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뭐 어려운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 당이나 정의당 그리고 민주당 이런 데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하라 촉구하는 성명서 같은 거 많이 냈었어요.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럴 입장이 아니라고 치지만은 바른미래당 정도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 촉구 성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시는지 뭐 특별한 입장이 있습니까? 진수희 의원님. 아니 제가 그거는 전체 당 논의가 있었는지는 제가 뭐 현역 아니라 아니, 잘 지금까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고 있는 거 맞잖아요. 어쨌든 네. 구속 불구속 여부는 검찰이 일단 청구를 하면 그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정당 공당의 법원에, 입장에서 그러니까 공당의 입장에서 이런 사안이 국민의 80% 이상도 구속의 사안이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공당의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도 아니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왜 구속하라는 권한이 없은 게 아니지만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 논평조차 내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다 떠나세요. 아니 제가 제가 먼저 옆에서 말씀드려야죠. 한마디 그만합시다. 자유한국당이에요. 뭐냐면 아니,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존중하면 아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니 잠깐만요. 윤수아 의원님. 아니 잠깐만 이명박 정치권이 항상 정부- 검찰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계속 그들의 영역을 예, 침범하는 그건 얘기를 논외로 굳이 할 하고- 필요가 없다는 논외로 그런 생각이에요. 하고더라도 자, 진수희 의원님 하더라도요. 말씀하셨고. 예. 예, 지금, MB가 21시간 동안 이렇게, 조사를 받고 나왔잖아요. 근데 시종일관 부인만 계속 했잖아요. 그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진짜 그 부인까지 포토라인에 섭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것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나 이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죠. 부인한 취지가 부인 살리려고? 부인 살려는 취지가 아니고요. 이용주 의원님. 뇌물을 누가 받았냐 누가 직접 받았냐 하니까 그중에 한 사람이 부인이 받았다. 그러니까 부인 서기에 대부다 부인이 받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 자리 보니까 처음에는 5대1인 줄 알았더만은 예. 우리 뭐 민주당하고 민평당하고 정의당이 확 갈리네. 내가 우리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 저한테 그러세요. 불쌍해서 우리 잠깐. 불쌍해서 우리 민평당은- 진수 의원님 잠깐. 아니요, 저 불쌍해서 동정받고 한마디 싶지 않고요. 말씀드리면은 박성중 의원님. 예예. 아, 진짜. 구속을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맡기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니 저는 지금 진수희 바른미래당, 진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편이 맞네. 지금 흔들어주네. 바로 이런 코멘트도요. 지금 민주평화당은 어떻게든 바른미래당을 밟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론조사 아유. 가지고서 할 박성준 의원님 거면 그 지금 말씀 여론조사 하세요. 가지고 그러니까. 발언 하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여러 가지로 위중하고 문제가 많은 것은 맞지만 법원이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자꾸 알가알부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저는 그건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선에서는 이미 검찰이 열심히 했고 또 충분히 범죄가 소명되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법원이 엉뚱한 결정을 내려서 국민들이 아니, 좀 억지로 기다려보세요. 합니다만 제가 이 그럼에도 말씀은 불구하고 꼭 저희가 할게요. 더 이렇게 코멘트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아니, 생각이 아니, 듭니다. 박용진 의원님 말씀이셨고. 네, 진수입니다. 한마디만 하고 내요. 정치권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주장하시려면 검찰의 고유 영역이나 법원의 고유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침범하지 않는 선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 사법이나 검찰개혁 촉구를 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가시죠. 이제 거의 2부가 마무리될 시간이 됐습니다. 한마디씩 하니까 그냥 벌써
저는 몇 마디 못했어요. 아니, 뭐 청취자분께서 이제 금방 예. 보니까 예. 패널들이 많아가지고 예. 여기가 좁아 보인대요. 네. 물론 패널들이 많아 좋은 건데 좁아 보이는 이유가 있죠. 예. 그저는 전혀 틀리네. 김영미 예. 진행자가 차지하나요? 딱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좁아 보여. 뭔가 달라지는가? 저는 그런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사실 의혹 이런 것들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뒤섞여져 가지고 뭐 이 전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이렇게 거의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네. 했다. 예. 그래서 참담하고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용조 의원님, 검사 출신이신데 어떠세요? 검찰 조사 이런 흐름들을 보셨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박성조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이런 네.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절대 반대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있어야죠. 전 정부 전 정권 때 잘못했던 거 밝혀서 처벌해야죠. 네. 잘못이 있다면.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이번 정권 현재 진행 중인 정권에서도 아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정부에서 어떤 잘못을 하면은 5년 후 10년 후라도 단죄받는다. 알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감정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만 이런 일이 안 된다고 말할 게 아니라 예. 정권이 바뀔 때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니까 조심조심 합시다. 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포토라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태도를 보니까 모든 국민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크게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말은 사과한다 하지만은 네. 반성하지 않는 것 같고 하는 태도 말을 보면은 좀 몇 년 갔다 오고 돈을 지켜야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예. 몇 년 살다 보면은 잊지 마세요 그냥. 사실 아니 오늘은 뭐 기라성 같은 현역 의원들 나오신다 그래서 좀 방청객 모드로 네. 좋은 말씀 듣고 가려고 그랬는데 첫 질문부터 좀 곤혹스럽긴 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헌정사에 이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 다시 한번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 뭐 국민 입장이기에 앞서 이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스럽고 또 제가 정부에 예. 몸담았던 사람 입장에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네. 참담함도 금치 못하고요. 네. 이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다른 정치적인 복선을 깔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이번이 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이 유례 없이 뭐 YS나 DJ의 경우는 당신 본인들이 서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아들들이 또 줄줄이 사법 처리됐었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게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뭐 이 운영이나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제도의 문제인 탓도 크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개헌 논의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네.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뭐 객관적인 사실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제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영을 떠나서 참으로 착잡하고 불행한 일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윤소아 의원님부터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포토라인에 서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특히나 당시 정권을 갖고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예. 이명박 정권이. 예. 그런데 한간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예. 정권을 지향했지 않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사과와 예. 책임 있는 벌을 받아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론 또 80% 이상이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전부잖아요. 예, 그래서 예. 거기에 응당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이재호 자유한국당 전 의원께서
MB 수사는 정치 보복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이러한지요. 박성중 의원님. 뭐 제워터입니까? 예, 우리 예, 진수희 그렇습니다. 의원님 이재호 관계 있는데 그저 아무들 수속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검찰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중립적이고 네. 존경을 받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또 살아있는 권력은 전혀 떼지도 못하면서 죽은 권력만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가장 큰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때문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그 개헌도 예.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된다. 네. 이런 방식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지금 뭐 앞에 있는 그 신고리 오리콕이라든지 예, 예. 또 적폐 38개 TF라든지 이런 예. 관계가 다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희 당도 왜 자료 수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이런 것을 벗어날 때가 됐다. 예. 예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예. 뭐 나온 김에 예.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치대국 약팽소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작은 물고기 굽듯이 조심조심해야 되는데 예. 지금 나라를 너무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개헌 이야기는 또 이따가 네네, 나눌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있겠고요. 예. 자,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신 진수희 의원님, 아무래도 가장 입장이 곤혹스러우실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뭐, 저는 아, 예. 다음 순서대로 우리 좀 달라서. 박성중 의원님 거쳐서 이제 갈 예정입니다. 그러게요. 예. 원래 부당했다 이 말이죠. 네. 우선 전직 대통령이 지금 5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네.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예. 이 관계에서 지금 최근 40년 동안 7분 대통령 중에서 5분이 나온다가 이건 참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예. 또 어떤 국제 어떤 세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대한민국이 국격으로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찹찹하다. 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예, 예. 아울러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뭐 전직 대통령, 우 대통령을 했던 자 대통령을 했던 예. 전직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네. 그게 저희들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나 검찰의 어떤 정치적 보복 수사, 편파 수사 예. 이런 관계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실제 법원의 판결이 나야 그 죄가 확정되는 겁니다. 예.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비사실이 뭐 20개니 몇 개니 이런 걸 어떤 그 하면서 유포하면서 예. 어떤 포토라인에 세워서 면박주기식 정치 보복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 예. 일본 검찰은 이렇게 합니다. 일본 검찰 같은 경우 예전에 다나카 가쿠이 그 수상이 있을 때 보면은 현 수상인데도